클로즈 안녕. 안녕. 댓글이 안 보이네. 네트워크가 안 터져서 안 보이나? 댓글이? 보인다. 하이. 하이. 뭐야. 안녕. 오늘 제가 위버스 업로드나 mem트나 이런 걸 좀 하고 사진도 많이 보내주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는 사진이 없어서, 그래서 보이스 라이브 아쉬운 대로 켰습니다. 화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보이스 라이브인데 왜 내 프로필이 안 뜨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화면이 그치,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산책 중이라고 오라고? 어딘지 몰라. 여기 나 못 돌아가. 여러분, 어제 쇼챔 봤어요? 어제 쇼챔에서 흑발했는데 클로저들 흑발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서운해. 빨리 컴백하면 안 되냐고, 보고 싶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길게는 못하고 잠깐 얘기하려고 차에 와서 차에서 잠깐 하러 왔지. 서운하다고 하니까 흑발 얘기밖에 없네. 고맙다. 귀엽다. 오늘은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장여준의 연습생 썰 풀려고 왔습니다. 뭔가 그 과정을 자세히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얘기 안 해도 상관없는데 뭐라도 준비해서 와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말주변이 없습니다. 일단 원래 저희 부모님이 지금 너무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더 행복해 하지만 제가 데뷔한 거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제가 한 9살 때부터 가수의 꿈을 꿨었는데 7살인지 8살인지 9살인지 기억은 안 나. 그때부터 가수를 꿈꾸다가 중학생 때 애들이 이제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저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진로 희망 그거 적어와라 부모님이랑 이러길래 난 뭘 하지 하다가 근데 그때 당시 사춘기가 세게 와서 지하 흑염룡의 지배돼서 살았었는데 제가 K-pop 아이돌 선배님들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도 이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성공한 가수가 돼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또 제 욕심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살아야겠다 해서 아이돌을 이제 나도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하고 동네에 있는 K-pop 학원에 무작정 찾아갑니다. 근데 아빠가 정말 지금 저를 포함해서 온 가족, 친척, 친구들 포함해서 아빠가 제일 제가 아이돌이 된 거에 행복해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아빠가 반대가 진짜 심했어요. 아빠 몰래 엄마랑 댄스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춤을
딱 3개 배워요. 한 달에 하나씩. 제가 학원을 3개월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원에 있는 보컬 선생님이 여준아 너 춤 궁금하다, 춤 추는 거 보내봐 했는데 제가 춤을 진짜 못 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늘었는지 봐야 되니까 한번 보내봐 해서 NCT 선배님의 영웅을 찍었어요. 주말에 가서 그냥 한 번 띡 찍고 핸드폰 하다가, 근데 그 한 번에 좀 잘 췄어. 그래서 핸드폰 하다가 인스타 그 땡에 황금 새끼 물고기를 구합니다 땡땡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DM 보내고 학원에서 찍었던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내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오디션 보러 와라 서울로. 근데 전 대전 토박이어서 에? 서울을 가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아빠 몰래 학교를 빠져서 오디션을 보고 와요. 제가 남들 앞에서 노래 해본 적도 살면서 없고 학원 3개월 다니면서 춤 3개 출 줄 아는 게 전부였는데 춤도 진짜 못 췄어요. 박자도 못 맞추고 동작 외우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 춤 1절 하나 따는데 한 달 동안 걸린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도. 가서 그 3개를 춥니다. 2개를 춰요. 하나는 지원할 때 보내고 남은 게 2개밖에 없어서 2개를 추는데 2개 추고 할 줄 아는 노래 해봐라 해서 그때 부를 줄 아는 노래 딱 1개 있었는데 그거 1개 부르고, 근데 달달달달 떨면서 와요. 얘기도 잘 못하고 삐질삐질. 그래서 엄마 차에서 나 탈락했다고, 기대하지 마, 난 아이돌 하면 안 되는가 봐 막 이러면서 엄청 찡찡대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3일 있다? 3일인가 5일인가 있다가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그 여준씨 한 번 더 보고 싶다. 최종 오디션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출 줄 아는 춤 다 보여줬다 그랬더니 그 노래를 많이 볼 거니까 노래를 많이 준비해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오디션을 봤던 회사가 아무래도 보컬로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일주일 시간을 주셨는데 부를 줄 아는 노래가 가사를 외운 게 없어가지고 이제 노래를 찾아서 일주일 동안 5곡을 외워요. 5곡을 외우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5곡을 다 불렀는데 3곡을 가만히 서서 이러다 끝났어요. 그리고 춤은 췄던 것도 춰도 된다 해서 췄던 것도 추고. 근데 갑자기 오디션 보던 실장님께서 여준아 너 그러면 아까 노래 가사 전 것 중에 다시 불러서 가사 안 줄 수 있는 거 있어? 해서 2곡을 다시 불러요. 근데 그것도 음정박자 하나도 못 맞추고 이제 가사만 기억하면서 불렀는데, 그러고 있어 난 진짜 탈락했다면서 울면서 갔어요. 엄마 차에서. 그리고 아빠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한 2주 지났나? 떨어진 줄 알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준 합격했어요. 계약하러 와요. 이런. 합격했다고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엄마는요? 부모님 알아도 돼요. 부모님 빼고 안 돼요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현장 체험 학습을 계약하러 간다고 안 하고 오디션 보러 간다고 현장 체험을 했어요. 회사 말을 잘 들으려고. 그래서 계약 조건도 안 보고 도장 찍고 연습생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전염병이 퍼졌던 시기여서 계약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이제 회사를 출근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때가 방학이었어요. 여름방학. 근데 그때 이제 아빠가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 그럼 해봐라. 그래. 대신 뭐 부모님 원망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테니까 원망만 하지 마라. 이게 저희 아버지의 신조거든요. 그래서 연습생을 합니다.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원래 연습생이 구축되어 있는 곳에 제가 신참으로 들어가서 배울 자세로 있었는데 근데 연습생이 없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뽑았다는 거예요. 저 기다리라고 하는 동안. 그래서 5명이 뽑혀요.
그 중에 한 명이 건욱이고 한 명이 찬용이 형이었고, 근데 5명 뽑는데 한 명은 진짜 와 살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와 이게 가수구나 할 정도로 태어나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건욱이랑 찬용이 형은 춤으로 댄스 하려고 입시 준비를 하던 사람이었고, 건욱이는 도대회나 이런 거 나가서 댄스 상을 다 타던 애였고, 근데 그 팀의 리더였고, 저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재능도 없고 운 좋아서 뽑혔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맘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왕복 4시간이었나 8시간이었나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 부모님한테 나 제대로 해봐야 되니까 이사 가자. 그래서 그 연습생 형이 살던 동네가 경기도 시흥이었는데 거기로 이사를 갑니다. 부모님이 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직장이 대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집을 한순간에 이사시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근데 고등학교는 늦게 끝나잖아요. 학교 끝나고 회사 와서 레슨 받고 돌아올 시간밖에 없는 거야. 나는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또 얘기를 했지. 저 자퇴하고 싶다. 회사한테도 얘기했죠. 회사가 자퇴? 그런 건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 회사랑 얘기해서 부모님이랑 얘기해봐라.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는 이거에 인생을 바쳤고 할 게 없다. 그리고 나는 자퇴해야 된다. 연습 시간도 없는데 이상한 거. 부모님이랑 그걸로 한 달 가까이 싸우고 부모님 속썩이고 제가 얘기했죠.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 뭔지 알고 내가 연습생 하면서 공부 계속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검정고시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검정고시 봐서 합격한 다음에 연습생 생활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해서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첫 검정고시 볼 수 있는 기간에 바로 응시해서 바로 합격했어요. 제가 부모님이 좀 여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라 했는데 뭔가 부모님한테 그 불안감을 안겨주기 싫어서 바로 검정고시를 제가 합격을 시키고 연습생을 하다가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 추다가 한 2년째였나? 보이즈 플래닛 준비하면서 춤이 한번 늘어요. 그래서 연습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연습생을 2년 3년 하고서 그걸 깨달은 게 문제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거 늘리고 저거 늘리고 이런 거 늘리고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고, 물론 데뷔를 6번이나 놓치고 7번째에 데뷔했지만 서바이벌을 포함해서 아무튼 그렇게 클로저를 만났습니다. 와 계산대로 됐다. 지금 딱 얘기하니까 시간 딱 됐네. 갈 시간. 어때요 클로저? 장여준의 연습생 스토리 빠밤. 근데 연습하면서 잘릴 뻔한 적도 많아요. 못한다고 잘릴 뻔한 적 많은데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잘 성장해서 이렇게 턱걸이로 항상. 아무튼 클로저 이제 저는 가야 될 시간이에요. 제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15분 동안 딱 얘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가야 될 시간이어가지고 설레는 말 한마디를 해달라고. 이제부터 온 세상의 아이스크림은 다 네 거야. 근데 진짜 재능이 없지만 지금도 가끔 느끼거든요. 제가 재능이 없이 노력형 인간이라는 걸. 근데 저를 오래 본 사람들은 노력이 재능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린이 클로저들은 재능이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전 이제 진짜 가봐야 돼요.
DM을 갈 수 있다면은 꼭 가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